자, 10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인데 이제 그 앞에 n의 앞에 있는 그 기울기 n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네. 이때 이제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그냥 하나의 SN이다 라고 보시면은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기 1을 집어넣어 주면은 A1, B1분의 1은 여기에 1을 넣어주면 얼마? 네, 12분의 1. 요거 일단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S의 N에서 S의 N-1을 빼주면 바로 요 안에 있는 요 일반항이 나오는 건데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얘기죠.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요게 지금 8n 더하기 4분의 n 여기서요. 여기 n 대신에 n-1 넣는 거죠. 네, 8n-4 여기에 n-1 이렇게 돼요. 통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요거 올라가요. 네, 8n의 제곱 빼기 4n 거기서 뭘 뺀다? 요 곱한 걸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8n의 제곱, 8n의 제곱, 마이너스 4n, 4n 사라지고요. 요거 남아요. 요게 지금 뭐랑 똑같다? 요게 an, bn분의 1과 똑같다. 요 말이에요. 요거고 어쨌든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과연 n이 1일 때 가능하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1을 넣게 되면은 여기 1 넣으면 10이고요. 여기 1 넣으면은 4가 되어서 12 곱하기 4 위에는 4 12분의 1 오케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제 2가 아니라 1부터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이제 1이 있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인 4를 1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좀 빠른 템포로 얘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AN과 BN이 뭐가 같다? 공차가 같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공차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요 N 앞에 있는 요 숫자, 요 N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똑같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그냥 이 4를 그냥 약분 때려버리면은 한 군데만 죽어버리잖아요. 4를 약분시켜버리면 여기 2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죽어버리면은 이 n 앞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이 4를 2 곱하기 2로 처리한 다음에 각각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죠. 균등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2를 하나 약분시켜주면 여기도 2를 약분시켜주고요. 4n 더하기 2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도 2를 약분시켜주면은 여기도 이제 약분해가지고 4n-2 이런 느낌으로 약분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여기도 2를 약분시켜주고 여기도 2를 약분시켜줘서 어쨌든 이 n 앞에 있는 숫자를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게 뭐다? 그냥 요거예요. 요거. 누가 an이고 누가 bn인지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둘이 더해달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냥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8n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그냥 8k 요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120 정답 3번이네요. 자, 그래서 항상 늘 하는 거 n이 1일 때를 집어넣어서 S1이 A1인 거 확인하시고 S의 n에서 S의 n-을 뺀 것이 안에 있는 일반항이다 쓰시면 되는 건데 항상 뭘 확인해야 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 계산에서만큼은 n이 1일 때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차 같다 그랬으니까 얘를 균등하게 나눠줘서 n 앞의 숫자를 일치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좌표 찍는 게 나왔는데요.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x는 t 요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상에서 보시면은 AB가 1.5를 지나고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OAC, AOC의 넓이랑 BAC의 넓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두 삼각형은 뭐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그러니 밑변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OA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좀 빠르게 눈치를 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어쨌든 요 삼각형이랑요 요 삼각형이 1대2로 닮았잖아요. 즉 얘가 x는 t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기 a의 좌표는 2분의 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 a의 좌표를 좀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넓이가 2다라고 하는 건 아직 써먹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뭘 알면 편하겠어요? 요게 이제 좌표가 있으면 편하겠죠. 왜냐면 한 점이 원점이고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은 내가 이쪽 넓이를 구하겠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높이에다가 요 x 좌표의 차만큼 해도 넓이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 넓이를 하던 이 넓이를 하던 결국 뭘 알면 편하다? 각 점의 좌표들을 알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점 좌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t를 집어넣었잖아요. 로그 a에 2분의 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t를 집어넣은 이거의 절반이겠죠. 2분의 1의 로그 a의 t 요겁니다. 정확히 얘가 2별이잖아요. 정확히 딱 얘가 이렇게 2배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얘는 로그 a의 t에서 마이너스 로그 a의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2분의 1의 로그 a의 t랑 똑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요거 넘어가고 넘어와 버리면은 로그 a의 t가 2분의 1이 됐죠? 요게 뭐랑 똑같아요? 로그 a의 2랑 똑같아요. 따라서 루트 t가 2가 되었기 때문에 t는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얘가 지금 4가 된 거예요. 즉 얘가 이제 4, 어쩌고 저쩌고 4,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여기 있는 얘는 2, 얼마가 된 거죠. 근데 얘가 2, 얼마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생각 잘 해봐요. 요 별표 자체가 2분의 1의 로그 a의 4 요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요 2분의 1 위로 올라가면은 로그 a의 2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로그 a의 2로 쓰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정말 도저히 할 게 없을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에겐 아직 k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요. 어쨌든 남은 게 문자가 a랑 k인데 최대한 어쨌든 이 둘은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a에 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k에 관해 쓰고 싶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영역이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좀 지켜봤다가 쓰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k에 관한 어떤 관계식, a와 k에 관한 관계식 나오려면 결국 뭘 사용해야겠습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겠죠. 즉 여기에 2를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에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로그 a의 2가 되겠죠? 여기에 2를 집어넣을게요. 어차피 2에서 교점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배의 로그 a의 2
더하기 k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k는 얼마냐면 3 로그 a의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꿀팁 하나 드리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별이 지금 요거였잖아요. 로그 a의 2가 별이었잖아. 근데 얘를 로그 a의 2로 쓰지 말고 k에 관해서 써보자고. k에 관해서. 그럼 로그 a의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변 3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k가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그로 쓰지 말고요. k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얘는 3분의 k가 되고요. 얘는 2배 됐으니까 3분의 2k가 되는 거예요. 훨씬 수월하게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4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배의 로그 a의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가 4 로그 a의 2가 되는 거고 거기에 k가 뭐예요? 3 로그 a의 2가 되는 거죠. 요게 k예요. 그럼 얘네 둘이 합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돼요. 따라서 로그 a의 2라고 하는 게 3분의 k였잖아요. 거기에 음수 붙여주면 돼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k다. 이렇게 점을 찍으시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물론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림은 실사판이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바로 음수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냥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2다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쓰시면 되죠. 여기 있는 요거. 요 넓이가 훨씬 더 수월해 보여요. 굳이 뭐 원점과 좌표 두 개에서 공식 있죠. 2분의 1의 절대값의 x1, y2 빼기 x2, y1이라는 요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요게 훨씬 쉬워 보이잖아. 요게 얼마예요? k죠. 3분의 2k에서 요거 뺐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요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가 2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이 밑변이 2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2예요. 요렇게 2.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얼마가 돼주면 돼요? 3분의 2가 돼주면 되죠. 따라서 요게 3분의 2라고 하는 거는 2가 뭐가 돼주면 돼요? 요 2가 a의 밑에 a의 3분의 2제곱이 돼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양변 2분의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2분의 세제곱. 바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a는 2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a가 2의 2분의 세제곱 곱하기 k는 얼마? 2였죠. 그리고 t라고 하는 게 4였잖아요. 2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네요. 따라서 얘가 2에 요게 2분의 3, 요게 3이니까 2분의 6, 2분의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얘는 2의 4.5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6 루트 2 정답 되겠습니다. 무작정 로그 a의 2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항상 이 문자가 두 개 남았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어떤 관계를 가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한 어떤 좌표를 선택해서 좌표를 찍어주시면 좀 더 빠른 템포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면 좋은 준비학습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우리가 차함수라고 하죠. 요게 이제 fx고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1차 직선 gx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요 만나는 교점 요게 이제 알파고 베타라고 해봐요. 그럼 얘가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gx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어떤 x축으로 끌고 오면
즉 이 gx가 y는 0이 된 거잖아요. 네, gx가 y는 0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함수는 f 빼기 g가 되어져요. 여기 있는 이 g가 0이 된 만큼 f에서 g를 빼주면 되죠. 네. 이렇게 했을 때에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게 만약에 알파고 베타면 여기도 알파고 베타 만나는 교점이 그냥 그대로 네,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즉 f는 g라고 하는 이 만나는 교점이 요거 넘겨버리면은 f 빼기 g는 0 요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0이 되는 지점, 요게 이제 알파 베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하는 평균값 정리. 지금으로 치면 얘네 둘이 이루는 기울기가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접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이 접점은 뭐가 되어진다? 정확히 이 두 점의 센터 지점, 이렇게 되어져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고 하는 이 평균값 정리로 들어갔을 때에 요 점도 뭐가 된다? 그대로 알파 베타의 센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즉 여기서의 요 gx에서의 기울기가 만약에 m이다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가 m이다라고 한다면 요 f 프라임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알파 베타의 센터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 m이다라고 하는 요거 알고 계시면 좀 더 이 문제를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 거니까 그냥 원래 설명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막 댓글에 다셔서 막 저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실 분 계실까봐 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S1이고 여기 전체가 이제 S2예요. S2인데 여기서 이 X는 3이라고 하는 얘가 정확히 지금 이 S2의 넓이를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지금 이게 차함수의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x 빼기 3이라고 하는 걸 gx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g와 f 사이의 차함수를 보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가 지금 정확히 2등분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하는 그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이 점이 정확히 뭐가 되어지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요. 이 점과 이 점의 센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F 입장에서 미분에서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요 기울기 1이 돼줘야 돼요. 요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S2 빼기 2S1이 6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정적분으로 이제 넓이 관계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자, 어쨌든 이 S2의 절반이라는 게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절반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2로 나눠요. 이렇게 2분의 1 S2 마이너스 S1이 3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이 2분의 1의 S2라고 하는 건 이 반쪽 넓이가 되어지는 거고 이 S1이라고 하는 건 이쪽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냐면은 인테그랄 다이렉트로 정적분 0부터 3까지 누가 위에 있어야겠어요? 이 S2가 위에 있으려면은 G가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G에서 F를 뺏는 거에 대한 정적분. 됐나요? G에서 F를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을 쳐주면은 바로 정확하게 요 모양이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다? 3이다 처리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이때 또 한 가지 더. 0부터 3까지의 x 빼기 3의 dx라고 하는 거는 1차 직선에 관한 정적분은 너무나 쉽게 구간의 간격의 길이에서 센터에서의 함수값 2분의 3, 여기 2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gx dx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빼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 dx, 요게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 dx라고 하는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풀떼가지고 2분의 6해서 3 된다, 요 뜻이에요. 그럼 게임이 끝났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이제 fx를 써야 되는데, fx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네,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면은 우리 바로 뭐 쓸 수 있어요? 네, 프라임의 3이 1이다라고 쓸 수 있고, 또 요게 요거다 쓸 수 있죠. 총 힌트가 2개니까 문자 2개 충분히 커버 가능하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요거 미분해서 3이 1이다로 처리하시면은 바로 네, a가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요건 뭐 계산이니까 요건 여러분이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b만 남는 거잖아요. 즉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 dx, 요렇게 요 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5다로 처리하시면 이제 또 하나 b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계산하시면은 이거 쉬워요.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 뭐 계산이니까 요거 하시면은 이제 b가 2가 나와요.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요게 1이다 하나, 요게 요거다 하나, 총 2가지로 a,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요렇게 되어서 8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워낙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이 넓이의 관계를 이런 정적분의 관계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최근 들어 여러 이제 문제들에서 보면 요게 한 방에 못 가게끔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조작을 한번 해서 가게끔 하는 문제들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정리를 잘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스타일 계속 나와요. 아무래도 직전 수능 2025 수능에 14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AC의 길이가 3이고요. 요거 3. 그리고 AD의 길이가 5. 그리고 DE의 길이가 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CE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1대2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각이 같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각이 같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두 원이 나오는 상태에서 요 선 보이세요? 요 선. 요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얘가 이제 공통현이 되기도 하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외접원이 되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 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돼요.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서의 유일한 힌트는 요 길이니까 세팅을 하실 때 요 각을 세타라고 두세요. 그러면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각이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같은 각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려면 선을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여기 있는 A와 E를 연결한 이 선. 요 선을 연결시켜주면은 보자마자 요 길이가 6이다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마주보는 각이 같은 각이잖아. 같은 각인데 원의 반지름이 1대2니까 요 길이도 1대2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좀 자세하게 써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요? 이 원의 지름, 이 R1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요게 이제 요 3의 길이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쪽 길이는 아직 내가 6인 걸 모른다 쳐요. 모르지만 뭐다? 이 R2, 이 원의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정확히 1대2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 길이도 1대2라고 하는 걸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길이를 원해요? 여기 있는 C2의 길이를 원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얘가 8이고 4고 코사인 세타. 즉 나는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 요 삼각형에서 볼게요. 그러면 2배에 5 곱하기 4에 5의 제곱, 4의 제곱, 마주보는 거의 제곱. 이렇게 요거 하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0, 위에가 5가 되고 5 약분해주면 8분의 1이죠. 코사인이 8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 C2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X다라고 본다면 즉 요 길이, 요 길이를 X다라고 본다면 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8의 제곱 64,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배에 8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얘가 80, 이쪽은 8 약분해주면 8, 7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x는 루트 72, 8, 9, 72, 36 곱하기 2, 6 루트 2가 정답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그냥 요 선 하나 잘 그려주시면은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직전 수능 2025 수능 14번과 꼭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작년 수능 15번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15번 자리에 수투 문제가 오고 있는데 뭐 과하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닌 적당한 수준의 문제가 딱 온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문제 속에 들어있는 힌트들을 빠르게 잘 캐치해서 문제 적용시킨다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을 만족한다.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일단 얘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 F0은 0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뭐 미분계수로 처리해도 되지만 이 0으로 가는 다항함수들끼리의 극한은 최저차항의 계수 비교가 되는 거니까 상수항이 없고 1차항의 계수가 1이다. 즉 F'의 0이 1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분명히 G는 연속입니다. G는 연속인데 선택 시리즈로 들어갔어요. 이게 0이거나 혹은 이쪽이 0이거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G라고 하는 거는 Y는 X거나 fx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g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다음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g가 x는 2에서 뭐가 안 된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 말은 g는 어쨌든 꺾여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가 원점 대칭 기함수가 돼야 돼. 근데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x가 a 또는 x가 마이너스 a 요 범위 어떤 a가 있으면은 a보다 오른쪽, a보다 왼쪽, 마이너스 a보다 왼쪽 요 바깥으로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원점 대칭 기함수가 돼야 돼요. 그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a의 최소가 4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야. 여기 5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어. 요 바깥으로 기함수냐? 오케이. 여기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요렇게 원점 대칭 기함수냐? 오케이. 근데 얘가 좀 더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얘가 안으로 들어와서 얘가 혹시나 여기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가지고 요렇게가 원점 대칭 기함수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최대한 좁혀왔을 때 최소가 되는 그 값이 4가 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fx를 먼저 그려주고 난 다음에 y는 x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f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은 이 y는 x에 뭐 해줘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x는 2에서 아까 보셨죠? 2에서 미분이 안 돼야 돼요. 나는 지금 함수 선택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y는 x랑 y는 fx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만나는 교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가능하죠. 환승이 가능해요. 그러니 쭉 나는 f를 따라가다가 2라는 곳에서 y는 x 따라가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생기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지금 x는 2라고 하는 지점에서 뭐가 돼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즉 내가 fx를 그릴 건데 0에서 접하고 2를 뚫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자 분명히 여기에 4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을 거예요. 즉 4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일 때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원점 대칭 기함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말은 이 4에서 이쪽으로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y는 x 따라가든지 이쪽에서 y는 x 따라가든지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f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4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요 두 개 갈라지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 1 4,4를 지나는 경우를 해볼게요. 그럼 그림이 자 0에서 접하고 요런 그림이죠. 2를 뚫고 가줘야 되고 4도 지나가줘야 돼. 요렇게 그림이 되면 0에서 접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나는 지금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겠다? 2에서는 첨점이 나와야 되고요. 4보다 오른쪽에서는 일단 무조건 y는 x 따라가야 돼. 됐어요? y는 x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뭘 따라가줘야 돼요?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밑으로 오지 않고 쭉 와버리잖아요. 쭉 와버리면 어쨌든 2에서는 첨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일 때에 양쪽 사이드가 기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버리냐면은 최소가 4가 아니라 2가 돼버립니다. 그쵸? 2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일 때 전부 다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서의 선택은 내가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와줘야 돼요. 그리고 2에서 다시 뭐가 돼야 돼요? 꺾여줘야 되는 거니까 얘 그대로 요렇게 와줘야 돼요. 즉 요렇게 그림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4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일 때 원점 대칭 기함수고요. 얘를 좁혀왔을 때 원점 대칭 기함수 안 되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로부터 2 사이에는 원점 대칭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원점 대칭되는 건 맞는데 2보다 완전 오른쪽, 마이너스 2보다 완전 왼쪽이 전체가 기함수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문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가 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fx랑 x를 뺐을 때 내가 차함수로 끌고 왔을 때의 최고차항은 1이고 원점에서 접하고 2를 뚫었고 4를 뚫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야 되고 지금 궁금한 게 뭘 궁금하냐면 g3분의 g의 마이너스 2를 궁금해해요. 그러면 g3은 뭐랑 똑같아요? 바로 f3이랑 똑같고요. g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그냥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나는 f3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3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f3 빼기 3은 3 넣을게요. 9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f3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정답이 얼마다? 3분의 1이 첫 번째 정답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잡느냐? 어쨌든 원점에서 접해야 되고요. 2에서 관통을 해야 돼. 이까지는 똑같아. 근데 꼭 4를 지나지 않더라도 이 이후에 그냥 y는 x 처리해버리고 이쪽에서 만남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즉 이쪽에 마이너스 4가 있어가지고 얘를 관통하고 지나가가지고 이쪽에서 기함수가 만들어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관통하고 접하고 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관통을 했고요. 접하고요. 관통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4보다 오른쪽에서는 다 원점 대칭 기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이 오른쪽은 이렇게 y는 x를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2에서는 꺾어져 줘야 되는 거니까 f를 따라가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y는 x를 따라갈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y는 x 따라가 버리면은 역시나 최소가 4가 안 되고 최소가 2가 됩니다. 2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다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뭘 따라가야 돼요? f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금 y는 x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돼주면 4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일 때가 기함수가 되어지고 그 안으로 좁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기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fx에서 x를 뺏는 것이 원점에서 접하고 2를 관통했으며 마이너스 4를 관통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지금 g3분의 g의 마이너스 2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근데 g3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3이죠. 여기 3 넣으면 3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g의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예요? f의 마이너스 2랑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집어넣을게요. 4 마이너스 4 2 이렇게.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는 얘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34가 두 번째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외에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일단은 4나 마이너스 4 중에 한 번은 갈아타줘야 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둘 다 관통하지 않는 선에서는 절대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접해야 되고 2에서는 무조건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2에서 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요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정답은 하나가 3분의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34였으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이렇게 되어지고요. 마이너스 11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좀 길게 한 측면이 있지만 그냥 y는 x랑 fx랑 갈아타는 건데 어떻게든 원점 접할 거고 2는 관통하는 건데 나머지 하나의 관통이 어디지? 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는 4일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4일 때를 나눠서 그림을 그리시면 정말 금방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0에서 t분의 2라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t 파이 x죠. 따라서 이 둘 다 지금 주기가 t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t분의 2를 넣어줘야 전체가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k가 0에서 t분의 2인 상수 k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림을 그려봤자 주기가 t분의 2니까 뭐 어림잡아 t분의 2 잡아놓고 루트 3일 때 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 조건이 뭔가 강력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림을 빨리 포기하고 대수적으로 덤벼 드셔야 돼요. 따라서 f의 k는 뭐냐면은 갑니다. 여기에 k를 넣는 거죠. 루트 3의 사인에 tk 파이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3k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k를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3의 코사인에 역시나 tk 파이 얘가 3k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항상 여러분 사인 코사인에서 대수적으로 뭔가 접근을 할 때 특수각이 아니면서 뭔가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뭘 강조하냐면 어떻게든 같은 모양 만들어라고 했어요. 같은 모양. 결국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결국 얘가 결국 답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루트 3을 나눠요. 그러니까 루트 3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나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될 거예요. 그럼 남은 부분이 여기는 이 부분 남았고 이 부분 남았는데 얘네들을 뭐 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 이거의 제곱 3k의 제곱, 이거의 제곱 k의 제곱.
4K의 제곱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걸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건데 K는 양수가 되었으니까 K는 2분의 1이라는 걸 손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K는 2분의 1인 거 알았고 T만 알면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여기로 와볼게요. 그러면 사인의 TK, K가 2분의 1이죠. 2분의 T파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K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t라고 하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에요? 60도 또는 2, 4분면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2분의 t파이가 3분의 파이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파이를 약분시켜 주시고 2분의 t가 3분의 1인 거니까 t는 뭐가 돼요? 양변 2 곱해주면 3분의 2가 되거나 3분의 4가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보시면 K가 2분의 1이잖아요. K가 2분의 1이고 T분의 2가 되고 T가 양수인 거니까 양변에 2T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될 거고 T가 4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만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고요. 여기를 볼게요. 지금 K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의 2분의 T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었고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코사인의 K가 2분의 1인 거니까 역시나 2분의 t파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t가 3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 3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예각이 되어서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돼요. 3분의 4가 되어줘야 3분의 4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둔각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은 양이 돼야 되고 코사인은 음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t 값이 요게 3분의 4가 정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 둘 중에 좀 골라내는 게 조금 까다로웠죠. 네. 자, 어찌됐든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60에다가요. t는 3분의 4가 되어지는 거고 k는 2분의 1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110 정답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대수적 관점에서 뭔가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요 모양을 갖게 만들어 준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라고 하는 요식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조금 문제가 뭐 좋은 문제이긴 한데 좀 너무나 좀 테크닉으로 좀 풀리는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빨리 푸는 테크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 테크닉을 소개하려면은 좀 준비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준비학습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문항해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준비학습입니다. 일단 y는 fx에서 얘가 할 때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제 변하는 즉 불연속이 되는 점프 지점은 무조건적으로 극대 극소에서 점프 지점을 가져요. 여기가 만약에 p, q라고 하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p일 때랑 q일 때가 바로 불연속 지점이 됩니다. 일단 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극대 극소 높이차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자, 요게 이제 프라임의 x고
얘가 이제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원함수 그래프가 뭐 증가 감소 증가 요렇게 있다고 쳐요. 얘가 F예요. 얘가 이제 AX의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라고 치면은 얘는 미분했으니까 3AX의 제곱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 극대로부터 극소까지의 요 높이가 궁금한 건데 요 높이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는 요 넓이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점으로부터 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감소하게 되어지는 건데 얼만큼 감소한다? 요 넓이만큼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라고 친다면은 요게 이제 F의 알파고 요게 F의 베타잖아요. 실제로 이 높이차라고 하는 거는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가 되는 건데 얘는 인테그랄 알파로부터 베타까지의 프라임 x dx 거기에 음수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넓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넓이 공식이 있죠. 요 공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6분의 절대값 a 지금은 최고차항이 3a죠. 네, 거기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따라서 얘가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정말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 최고차항이 1일 때가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베타 빼기 알파 요 길이가 만약에 2라고 친다면 요 길이가 만약에 2라고 친다면 2의 세제곱은 8이고 8 나누기 2는 4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 길이가 2가 되어지면 요 길이가 4라는 건 참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동안 참 많이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내죠. 거의 잘 안 내고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참 이런 스킬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번 문제도 요 2, 4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비율 관계 이런 거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시죠.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0가 0인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대요. 걔가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이때 gt가 있고요. 그 gt를 4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뭔가 불연속인 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f가 극값이 없어요. 이렇게 극값이 없으면은 계속 한 개 만나는 거니까 이 gt가 연속이죠. 그러면 4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극값이 2개 있는 상황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극값이 2개예요. 그리고 얘가 y는 t랑 만나는 교점, 그게 이제 점프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 점프되는 지점은 어디다? 극대극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요렇게 얘가 y는 p, 얘는 y는 q 요렇게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 gt라고 하는 거는 언제 점프되어진다? p일 때랑 q일 때가 점프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gt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gt라고 하는 거는 p일 때랑 q일 때가 점프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p일 때 몇 개 만나요? 2개 만나요. 그리고 p보다 좀 더 커지면은 3개 만나요. p보다 좀 내려오면 1개 만나요. q일 때 2개 만나요. 그리고 q보다 올라가면 1개 만나요. 마치 우리가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소위 말하는 증감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감표예요. 이렇게 증감표. 그러면 얘가 지금 이미 2군데서 점프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g의 t 빼기 4는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4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 되어야 할 텐데 보세요. 둘이 더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프 지점이 2개 되려면은 얘가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겹쳐지지 않게 가면 안 되겠죠. 이게 겹쳐져야 돼요. 즉 얘가 여기가 P 플러스 4, 그다음 여기가 뭔가 Q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요렇게 겹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속이 돼주면 여기는 여전히 불연속점이 되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불연속점이 돼주게끔 처리해주면은 2개의 점프 지점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직전 수능인 2025 수능 15번과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직전 수능 2025 수능 15번 문제가 학습대에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빨리 보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출에 힘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 어차피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점프 지점의 개수는 그대로일 테니까 원래 P일 때 2개니까 여기도 몇 개? 2개 대주면 되고요. 그러면 P보다 왼쪽일 때 1개였으니까 얘보다 왼쪽일 때 계속 1개예요. 1개예요. 그리고 P보다 오른쪽 3개니까 얘보다 오른쪽도 몇 개냐면은 3개예요. 이렇게. 그리고 Q일 때가 2개였으니까 얘도 이제 2개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오른쪽은 1개죠. 요렇게. 즉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4칸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오른쪽 1개니까 여기도 1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내가 연속인지 체크해 보면은 내가 얘네 둘을 더할 거잖아요. 그게 몇 개? 4.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같아졌죠. 따라서 얘가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불연속이죠. 왜? 함수값 3, 좌극한 2, 우극한 4. 좌우함 다르잖아요. 여기도 불연속이죠. 함수값 3, 좌극한 4, 우극한 2. 좌우함 다르잖아요. 즉 점프 지점이 얘랑 얘가 점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합이라고 하는 얘가 T 이꼴 언제 불연속이에요? P랑 Q 플러스 4 여기서만 불연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P가 0이 되거나 Q 플러스 4가 0이 돼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네, P가 0일 때를 해볼게요. P가 0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0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얘가 X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X축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4칸 옮겼죠. 아까 보셨다시피 P 플러스 4가 Q였어요. 그쵸? 4칸 옮긴 게 정확히 Q랑 딱 아구가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높이 차가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이다라고 했으니 단번에 뭘 알 수 있냐면 요 극대 극소 요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F0가 0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현재 X축이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1대 1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돼주는 거예요. 요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0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 얘가 1대 1대 1이 돼주는 비율 관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F의 A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P가 0인 상태에서는 Q가 4가 되었으니까 Q 플러스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에요.
Q 플러스 4가 8이 되어지는 거고 이 8이 뭐냐면 A예요. 0과 A에서만 불연속이다 했기 때문에 P가 0이다라고 치면 A가 Q 플러스 4가 돼야 돼. 근데 Q가 4니까 Q 플러스 4는 8이에요. 8. 따라서 나는 F의 A의 최소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F의 8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8일 때의 값이 작아지려면 결국 이거냐라고 봤을 때 3일 때가 정답이 된다라고. 요게 3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0이면은 8일 때가 한참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3이 되어지면 8일 때는 좀 덜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따라서 이때 정답은 뭐가 된다? 이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창은 1이고 0을 관통하고요. 3일 때 접하는 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의 8이라고 하는 거는 8 곱하기 5의 제곱 25, 200이 되겠네요. 첫 번째가 요거 케이스. 즉 P가 0일 때를 해봤더니 뭐다? F8은 20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Q 플러스 4가 0일 때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P일 때랑 Q 플러스 4일 때가 점프 지점인데 얘가 지금 0이 되어지고 얘가 A일 때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돼버리면 Q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가 4칸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P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죠.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보면 양수 A와 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A는 양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그냥 200이 정답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 수능 15번이 좀 학습이 돼 있었으면 좋겠고 얘가 4칸 딱 움직였을 때 겹쳐줘야 된다. 겹쳐서 얘가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 높이차가 4가 되면 극값끼리의 요 간격이 2칸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2, 4 요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뭐 워낙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주제인 만큼 상대적으로 평가원에서 요게 2, 4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평가원이 뭐 그렇게 요런 테크닉으로 빨리빨리 푸는 거를 좀 허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뭐 또 나왔습니다. 뭐 늘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냥 문제 읽으시고요. 차분하게 실수 없이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중간에 좀 계산을 좀 줄여주는, 아무튼 전체 길이를 줄수를 줄여주는 어떤 팁들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1, A2가 양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양양이거나 혹은 둘 다 음이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직전 단계 항이 양수면은 거기에 마이너스 2배를 하고 3을 더해라. 자, 이제 알고리즘 외우세요. 직전 단계 항이 양수면 마이너스 2배하고 3을 더해라. 직전 단계 항이 0이거나 음수가 되면 제곱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때 A3가 A5가 되도록 하는, 얘가 사실 기준이겠죠? 모든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있어가지고 역추적을 하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순방향 추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A1이 양이면 A2도 양, A1이 음이면 A2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첫째 항이 있어요. 첫째 항이 있는데 얘가 지금 0보다 커요.
어떻게 하라고요? 직전 단계항에 마이너스 2배를 해주고 3을 더하래요. 근데 A1이 양수면 A2도 양수다라 그랬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요 두 개 합치시면은 A1이 0보다 큰데요.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예요. 양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직전 단계항에 뭘 해요? 마이너스 2배를 해요. 마이너스 2배를 해요. 거기에 3을 더해요. 요거죠. 직전 단계항에 마이너스 2배를 하고 3을 더합니다. 요겁니다. 요게 지금 A3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게 양이냐 0 또는 음이냐 요걸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귀찮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얘를 A1이 4분의 3보다 클 때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눠가지고 또 쫙 가기에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A의 3랑 A의 5 갖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A3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A3다라고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A3에서 출발하면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A3가 양수면은 직전 단계항에 마이너스 2배하고 3을 더하라 그랬고 직전 단계항이 0 또는 음수 되어지면은 그냥 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좀 덜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이것도 좀 귀찮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A3 여러 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여기 있는 4A1 빼기 3 있죠? 그냥 얘를 그냥 K라고 둬버리세요. 그리고 요쪽만 신경을 쓰는 거죠. 어떻게? K가 0보다 크면 직전 단계에 2배, 마이너스 2배 해주고 3을 더하라. K가 작거나 같으면 그냥 직전 단계에 제곱을 하라. 이렇게. 됐죠? 이거 좀 내릴게요.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또 양이냐 음이냐 0 또는 음이냐 나눠지겠죠? 이게 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K가 2분의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되죠? 항상 이 범위를 잘 신경 써주세요. 요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에 마이너스 2배를 해주고 마이너스 2배 해주고 3을 더해라. 요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리고 0 또는 음수라고 하는 건 얘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K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범위일 때는 요거고요. 요 범위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직전 단계 항일 제곱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결국 A5랑 A3 같아야 되잖아요. 즉 A3가 K가 되었으니까 이게 K다 한번 푸시면 되고요. 이게 K다 한번 푸시면 돼요. 일단 위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게 K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K는 3이니까 K는 1이에요. K가 1은 이 범위에 들어가요. 오케이. 따라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있다. 됐죠? 어차피 K가 1인 거 알면은 얘가 A1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쵸? K가 나오면 A1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요거 해보시면은 제가 풀어볼게요. 4K의 제곱에다가 2AB 하시면 4, 3,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3K 플러스 9는 0. 그럼 얘가 4K K 9, 1 이러면 되나요?
되죠. 따라서 K가 4분의 9이거나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면 K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아까 얘는 됐었죠. 그리고 얘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되는 거고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셨죠? 이제 요 위에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얘가 K의 제곱이 됐어요. K의 제곱은 그냥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양일 때가 있을 거고요. 음수는 안 되는 거니까 0일 때가 있겠죠. 됐어요? 양일 때는 어쨌든 K가 0이 아닌 상황이 될 거고요. 물론 지금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0이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실상 K가 음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수가 되면은 양수가 될 거고요. K가 0이 되어지면은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음수가 되어서 제곱이 양수가 되면은 직전 단계항에 2배를 해서 음수를 취하시고 거기에 3을 더하세요. 요렇게. 그리고 그 외의 상황, 이 0이 되는 상황일 때는 직전 단계항에 제곱을 하세요. 요렇게. 되셨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A5의 모습이니까 얘가 A3인 K랑 같다. 얘가 K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그냥 K는 0, 확정이죠. 확정이에요. 확정. 0이 돼버리면 0, 0, 0,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 요렇게 올게요. 요거 넘어갑니다. 2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는 0. 요게 2K, K 플러스 1이 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3이고 1이고 그리고 풀마 해주면 되죠. 탁 되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1이 돼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요때는 지금 K가 음수여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뭐가 된다?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의 K의 값을 구해보면은 1, 4분의 9, 0,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다시 1로 볼게요. 여기 있는 이 K가 1, 4분의 9, 0, 마이너스 2분의 3. 요 4개가 요 K들의 값들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는 A1들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K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요 마이너스 3들을 넘겨가지고 다 플러스 30 박아주니까 플러스 12를 해주고 4로 나눠주면 되지 않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일단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주관식인데다가 처음에 스타트가 A1이 양수라고 하는 거에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A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그냥 얘네들을 무작정 다 더해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기에는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엔 그냥 A1을 직접 다 구해주는 것이 안전빵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A1은 어떻게 한다? 요거 넘기는 거니까 여기다 3을 더하고 4로 나눌게요. 다시 3을 더하고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을 더하고 4로 나누면 1. 3을 더하면 여기에 4분의 12를 더했죠? 그러면 4분의 12, 9, 21. 얘를 내가 4로 나눠주는 거니까 16분의 21. 그 다음 여기에 3을 더하면 3이죠? 3을 4로 나눠주는 거니까 4분의 3. 그리고 여기에 3을 더해주면은 2분의 6 더해주면 2분의 3이죠?
걔를 4로 나눠주면 8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과연 2분의 3을 넘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요거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얘를 16분의로 만들어 보세요. 8 곱할 거니까 3, 8, 24. 요것도 오케이. 4분의 3이니까 요것도 어때요? 오케이. 8분의 3도 오케이. 그쵸? 다 오케이야. 요거 다 오케이. 따라서 A1이 양수일 때는 이 4개가 다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단 A1이 0일 수는 없어요. 0이 돼버리면은 이 조건 만족시키지 못해요. A1이 0 돼버리면 절대로 곱해서 양수가 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A1은 음수가 돼줘야 되고요. 음수가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전항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야. 그쵸? A1과 A2는 같은 부호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A1이 음수일 수는 없어. 따라서 정답은 그냥 이 4개가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얘네 4개를 쭉 더하시면 정답이고요. 정답은 16분의 55가 되어서 얘가 P고 얘가 Q가 되어서 합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71 정답이네요. 그래서 쭉 와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조금 짜증나는 판에 내가 얘를 4A1 빼기 3으로 그대로 가져간 다음에 얘를 또 양수면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하기 3 얘를 제곱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과감하게 K라고 둬버리고 처리하면은 어차피 나는 A3랑 A5만 놓고 볼 거니까 좀 더 계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관식이기 때문에 천천히 갈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